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이번에도 또 예상치를 뛰어넘은 CPI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증시의 흐름은 계속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코스피도 보시면 오늘도 하락이 나타나면서 2,4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전보다도 오후장의 낙폭이 좀 더 깊어지는 오늘 금요일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 장세가 요즘에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8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 특징주입니다.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인데요.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를 두고 있거든요. 국내 협동로봇 시장에서 1위를 합니다. 커져가는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큼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성 TPC 설립 초기부터 이 감속기 하나만 생산해온 기업인데 로봇 사업이 커지면 이 감속 기술은 더욱더 부각이 될 테니까 오늘장 주가도 그야말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1라운드의 로봇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을 붙여봤습니다.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죠. 컴투스가 올라와 있고요.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H인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컴투스, 최근 게임주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에서도 서머너즈 월 출시 성공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 H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폐배터리 관련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소재죠. 그 중에서도 전해액을 전문으로 하는 엔캠인데요. 한참 소외되다가 7월 초에 저점 찍고 나서 어느새 70% 가까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는요, 2차전지 장비주의 대장 PNT죠. 이제 장비주들도 가나보다 싶었는데 다시 쉬어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 자, 2차전지 소재와 장비의 대결을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두 종목 동훈아나텍과 모트렉스의 대결인데요. 먼저 동훈아나텍 자율주행 라이다 대표 종목인데 최근에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에 식약처 임상 인증이라는 호재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데 한몫하고 있네요. 한편 모트렉스는 지난 6월 무렵에는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대진표 확인을 해드렸고요.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두산과 해성 TPC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네. 더 나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여러분의 판단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1라운드 대진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네. 자, 2022년 올해 증시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꼽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변동폭.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지금 보았을 때 여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로봇주들에 대한 의견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뭐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마치 전기차처럼. 예, 전기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고 특히 이제 산업용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장을 짓는 그 공장주 입장에서는 네. 제일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인력 수급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건비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연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메타 휴먼 써야 되고 네. 그리고 공장 지으려면은 로봇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세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이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돼. 거기다 특별히 이제 그 요번에 잘 가는 부분들은 이제 4분기에 이제 로봇 ETF 출시가 됩니다. 네. 네. 삼성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데 아마 다른 데서도 그럼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ETF 나온다고 하니까 선침해성으로 미리 좀 가격이 좀 있는 네. 시총이 네. 좀 있는 종목들로 먼저 좀 선침해성 움직임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테슬라 AI 데이도 있죠. 이게 또 이번 이제 달 말이죠? 예, 9월 30일인가?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AI 데이 모멘텀도 있으니까 지난해 이 테슬라 AI 데이 때 그 사람만한 로봇도 공개가 네. 됐었죠? 네. 옵티머스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앨런 머스크는 예. 내년도면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상용화 될 거다. 전기차보다 싸게 공급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막 네. 엄청 기대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말은 항상 그렇죠. 상상 이상으로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로봇 ETF 출시 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이다가 제 예상에는 ETF 출시되면은 일단 제로 노출로 한 번은 또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때까지는 갈 것 같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종목 또 턴어라운드 전망이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그 강했던 종목, 예를 들면 그렇죠.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이 맞아요. 독주를 초반에, 했었던 네. 바가 예. 있는데 그 요즘에는 뭐 SPG 이런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 바통 터치가 좀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보실까요? 바톤 터치라기보다는 이제 종목 확산으로 다 보고 확산.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오늘 보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다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달 말까지는 종목 확산이 계속되다가 네. AI 데이 때 살짝 소강 상태에 있다가 네. 다시 한번 또 ETF 출시 때까지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는 또 네.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큰 이벤트죠. 테슬라 AI 데이, 이런 기대감, 단기적인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로봇주들 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고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또 다 로봇주들이 다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네. 테마가 아니고 이제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갈 테마로 볼 수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그 중에서 탑픽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네. 아니면 현대 로보틱스 비상장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뭐 잘 갔고요. 네, 지금 뭐 신고가도 어저께 같은 경우 갱신을 했고 네. 오늘도 한번 쏘아 올렸다가 윗골이 달리고 좀 밀렸는데 지금 아까 제가 좀 전까지 체크를 했었을 때 근데 뭐 SPG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신고가 뚫었잖아요. 파니까 가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네. 근데 정말로 간다 믿어 네. 의심치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봇인데 조정 구간은 분명히 줄 겁니다. 그 조정이 온다라면 이런 제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원투펀치가 네. 조정을 준다라면 저는 적극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 지금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네. 로보티즈라던가 뭐 T 로보틱스 오늘 한 10%대 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네. 턴어라운드 될 그럴 타이밍에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로봇은 올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메타버스가 ETF 출시, 4종이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받고 그렇죠. 움직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대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면은 이제 중소 밑에 있는 애들이 한번 또 치고 나갈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앞서 이 신계수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그 테슬라 AI 관련해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 로봇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가 기계 만 대당 인구 네. 만 명당 만 만 명당 900대가 넘는 시장 전 세계 1위거든요. 네. 네, 보유 그 정도입니까? 네,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보급률이 한국이네요. 네. 네, 자동화 장비 그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협동 로봇으로 그리고 서비스 로봇으로 점차 분야가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벌써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있는 애들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중에서 뭐를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방금 언급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네. 계속 강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시장의 움직임 보면 가는 놈이 더 갈 테니까 여기로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지금이라도 또 사야 있겠고 되는지. 아니면 네.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티즈 조금 잠잠한데 네. 이런 종목을 미리 사서 좀 기다려야 될까? 어떤 쪽이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올라타가지고 먹고 근데 어. 많이 먹질 못했어요. 네. 네. 미리 선침해를 했었던 종목이 레인보우였었는데 네. 그게 2만 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저번 달에 보냈다가 네. 더 가네 이러면서 또 다시 탔거든요. 네, 근데 많이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말씀드려서 네.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로보티즈 좀 눈여겨 보고 있고 T 로보틱스 갈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에 오늘 봤는데 가더라고요. 네. 근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갈만한 종목 미리 기다려보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전략들 다양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받으렸고 지금부터는 두 종목 압축해서 승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 두산 대 해성 TPC의 대결이거든요. 자, 먼저 신규 전문가님 두산과 해성 TPC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해성 TPC로. 해성 알겠습니다. TPC요. 알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의 선택 해성 TPC고요. 네, 이세백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이 사이즈 차이도 좀 나고 가는데 어떤 네. 종목이 나을까요? 가벼운 종목 가겠습니다. 해성 TPC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날아갈 수 있는 네. 종목으로 가볍게 갈 만한 종목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규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두 분 다 사실 해성 TPC를 골라 주셨는데 이 이유가 뭐 지주회사라든지 두산이 갖는 뭐 약점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해성 TPC의 뭐 감속기라는 이런 뭐 강점 때문인 건지 그 선택의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두산의 약점은 예. 지주사라 좀 느릴 것 같아요. 왠지. 네. 뭐 왠지. 국내 지주사의 만년 저평가 네, 그리고 부담이군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자회사가 지금 그쵸. 로봇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한 달이 건너서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해줄지 그 99,000원이잖아요. 그 해성 TPC는 9,900원이고 숫자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들으니까 아찔하게 갑자기, 다가오네요. 네. 아무래도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로봇 쪽에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좀 더 가볍고 변동성이 좀 있을 만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해성 예. TPC는 그리고 이제 로봇 감속기 쪽에는 지금 그 성장성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 감속기 분야와 관련해가지고는 해성 TPC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종목은 뭐 감속기만 계속 해왔던 그런 예.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력이라든가 업계 내에서 인지도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로봇주가 간다면은 계속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은 뭐 당장 지금도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제 한번 그 전고점 뚫고 나서 지금 네.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전 전고점을 한 번은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가격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네. 구체적으로 확인해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유세백 전문가님도 해성 TPC 골라주셨는데 네. 역시 좀 가벼운 종목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국내 유일 뭐 네. 이런 단어 좋아합니다. 근데 국내 유일 뭐 세계 네. 뭐 몇위 뭐 일위. 이런 네, 그 해성 TPC가 예. 이제 에스컬레이트나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감속기 들어가는 거 오. 네, 거기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이 네. 1위이고 근데 일이 좋네요 벌써. 다만 시총이 1,000억 원대입니다. 그쵸, 네, 네. 작아요. 작기 한 때문에 네. 그래서, 소박하군요. 네, 네. 소박한데 네. 근데 뭐 모르죠. 또 이게 더블을 갈지 그러면 그렇죠. 또 시총 2,000억, 3,000억 뭐 가는 건데 뭐 이런 종목은 뭐 한 번 움직이면 갈수록, 가볍게 네. 움직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 수출은 좀 부진을 했습니다. 올해 네. 뭐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 로봇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ETF가 출시가 되는데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될 거예요. 네. 다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이 좀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해성 TPC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지금 에너빌리티 지분을 블록들 통해 가지고 그렇죠. 매각을 네, 했는데 매각했죠. 유동성 좀 확보했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주사라는 게 역시. 네, 역시 그게 네, 리스크인데. 그게 그 부분이 부담 요인이고 네. 뭐 좋은 종목이면 분명하죠. 네. 퓨얼셀도 가지고 있고 뭐 등등등 두산 밥캣도 있고 네. 너무나 좋은데 두산의 단점은 열일은 하는데 네. 못 간다. 사실 지금 그 큰 위기를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두산 로보틱스는 네. 정말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1위. 네, 네. 1위. 그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근데 두산이 가지는 파워가
지금 20% 가까이 올랐어요. 3일, 3거래일 만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너무 올랐더라고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번 좀 부담도 있고. 조정 구간도 올 것 같고, 네, 그래서 TPC가 좀 더 가볍게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의 경우에는 역시 국내 지주회사 만년 저평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또 전해주셨네요. 네. 해성TPC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 더 빨리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 다 해성TPC를 골라주셨는데 과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골라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습니까? 오. 두산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러네요. 해성TPC, 이렇게 좀 작은 종목이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네요. 네. 68% 득표를 했고요. 바로 해성TPC 만장일치로 4강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 관련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두산 지금 전고점 라인을 지금 뚫으려다가 윗골이 달리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는 한 9만 원까지 볼 수 있겠고 네. 조금 멀리 조금 한 스윙급으로 한 3개월 정도 운용 기간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뭐 9만 5천 원, 뭐 10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선까지만 네,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전고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는 9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관련주 컴투스죠. 이 종목이 지난해 하반기에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을 때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쉬어왔다가 다시금 고개를 좀 들고 있고요. 에코프로 HL은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이 환경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종목이죠.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컴투스 대 에코프로 HN 이 두 종목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강한 녀석들에서 추천하신 컴투스가 또 오늘도 선택을 받을까요? 아니면 에코프로 H이 나을까요? 저는 뭐 네, 당연한가요? 씩 웃어주시는 게 저는 컴투스. 컴투스로. 네, 역시. 네. 근데 심쿵했습니다. 자, 컴투스와 에코프로 HN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은 컴투스였고요. 유세벽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컴투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약간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에코프로 HN 네. 좋아요. 네. 좋은 종목이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네. 답답해요. 알겠어요. 그 이유 조금 이따 더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자, 신규 전문가님, 그 컴투스를 골라주시긴 했는데 에코프로 HN 요거 올해 쉴 만큼 쉰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 탄력받을 타이밍 아니에요? 에코프로 HN도 좋은 종목이죠. 네. 네, 좋은 종목이고.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 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수주 한번 대규모로 나오면서 올랐다가 조정받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한테 지금 더 보는 거는 이제 환경 사업 쪽도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네.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 고르는 과정이에요. 아. 그래서 서울대하고 지금 MOU 맺어가지고 계속 그 컨설팅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 뭐 나와야 되겠군요. 네, 그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코프로 HN은 현재로서는 이 사업만 갖고 본다면 멀티플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쪽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재평가를 받겠죠 또. 예, 그래서 멀티플이 조금 높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바로에 대해서는 그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러면- 선택하신 컴투스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컴투스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의 제일 큰 모멘텀은 이제 그 신작 출시. 예, 네, 있죠. 서머너스 워크, 네. 크로니클 글로벌 출시가 되는데 예. 원래 서머너스 워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주 북미 쪽에서 더 인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글로벌 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거. 네, 그렇죠. 글로벌 출시는 돈 버는 게 돼요. P2E가. 네. 그리고 돈 버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 블록체인 서버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네. 그 자체적으로 그 이미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되게 되면 11월 달 지금 출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될 거고요. 11월 달, 12월 달이면 아마 출시가 될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공개를 했을 적에 상당히 좀 반응들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되게 오래된 게임들이 컴투스가 이제 야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매출이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더라고요. 네.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작년보다 매출이 올해 늘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늘었군요. 예, 그래서 옛날 게임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컴투스는 그 서머너 주어 크로니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게임은 신작이 어떻게 흥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런 기대감이 컴투스에 상당히 작용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해주셨네요. 네. 유세백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 네. 에코프로 H는 어떤가요? 최근에 그 투자한다 3,500억 규모 해가지고 네. 신청군의 뭐 양극재 물질 뭐 이런 거 기사가 있고 뭐 여러 개 모멘텀은 나왔죠. 있는데 근데 쌍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아하. 라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네. 싶어요. 뭐 앞서, 그만큼 강한 네, 자료는 아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에코프로 H인이 어쨌든 부각을 받을 수밖에 환경 사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가야만 하는 종목이지만 네. 다만 시장에서의 그 지속 연타석 홈런이 가능할 것인가 네. 라고 봤었을 때 저는 단타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쌍고점을 뚫었을 때는 네. 저는 다시 한번 그때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뚫렸을 때. 네. 아, 지금 타이밍이 아니고. 네. 그럼 컴투스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가시적으로 이제 그 독일에서 독일인가요? 거기 그 지금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독일 유럽컵이 개최가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이런 걸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렇죠. 역대 최대 참가 신청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서머너 주어 네.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그 참가 의지가 폭발을 합니다. 아. 네, 크로니클 매출도 지금 현재 100억을 돌파를 했다라는 네. 부분들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저는 탄력성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저도 많이 했었었던 뭐 그래요? MLB라던가 네네. 게임 같은 뭐 야구 게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근데 네. 그쪽도 지금 꾸준하게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투스는 안정적인 그 3분기는 아무래도 게임 업체들의 비수기입니다. 그렇죠. 비수기임에도 목표 그 주가는 컨센서스들은 좀 낮춰 잡고 있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한번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이벤트와 더불어서 이 실적이 찍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한번 다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타버스 기대감은 아직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볼 거면 위메이드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뭐 두 분 다 이 에코프로 HN보다는 컴투스가 보다 낫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실 상황이거든요. 선택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그 결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마찬가지네요. 그러네요. 컴투스가 65% 가져갔고요. 에코프로 H는 35%입니다. 65대 35로 컴투스가 이번에도 만장일치 4강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HN 관련해서는 신기루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 일단 요번에 나왔던 전고점이 66,000원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거기를 넘기 바로 직전 65,000원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전고점인 66,000원 바로 아래인 65,000원에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소재, 전액을 전문으로 하는 엔캠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PNT, 엔캠 대 PNT가 맞붙는다면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PNT 꼽겠습니다. PNT요. 네, PNT요.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PNT로 골라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예, 저도 PNT로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일치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PNT 두 분 다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네. 자, 유세백 전문가님, 2차 전지, 뭐 소재주들은 워낙 계속 잘 갔었는데 이제 뭐 장비주를 주목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블루오벌, SK향 그 이제 수주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5천억 규모 중에 한 2천억 정도, 1,800억 정도 거기 라인을 깔고 PNT가 공급을 했고 롤트롤 장비 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있고 뭐 하나기술도 있고 CIS도 있고 뭐 등등등 장비 업체들이 있겠지만 PNT는 작년 매출액이 4,400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그 수주를 벌써 상반기에 다 갈아치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쌓여있는 그 수주 금액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다시 또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든든하군요. 네, 미국에다가 짓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PNT는 장비 수주를 할 것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양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캠이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전에 네. 관련해서 잘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또한 증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익도 계속 개선이 되면서 네. 올해는 또 흑자가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네. 쭉쭉쭉 가는 것 네, 같더라고요. 탄력 받고 있고, 얘네가 잠깐 주춤했었을 때, 급락했었을 때 왜 빠지지? 라고 하셨던 분들. 맞아요. 근데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어요. 얘네들이 뭐죠? 투자를 가상화폐 쪽으로 잘못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갑자기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아. 네, 정말 시장에서 그 사소한 네. 아주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요즘 네. 시장이 그래요. 네. 리스크 조금 보일 것 같으면 아차 이거 어떡하지? 네, 근데 놀랍니다. 금액이 정말 미비했습니다. 어. 근데 이런 거에도 주가가 움직여. 근데 노이즈 있는 종목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뭐 원래 주가 흐름을 회복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네.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변동의 이 방향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누적 데이터도 좀 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PNT가 저는 단연코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캠과 PNT, 뭐 2차전지 관련주로서 각각 소재와 장비를 담당하는 종목들이죠. 둘 다 좋다라는 판단이지만 상대적으로 PNT의 우위가 있다라는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해 네. 주셨는데 PNT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같아요. 마음이 항상 일치하신 두 분이네요. 예. 일단 뭐 PNT는 지금 수주 잔고가 예. 네. 1조 5천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SK온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LG 엔솔 뭐 그쪽에 되면 다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PNT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맞춤형 장비를 잘 만들어요. 맞춤형 워낙 장비. 이제 업력이 오래돼 가지고 어. 요즘에는 이제 그 같은 롤트롤 장비라도 네.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모양새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다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한테 맞는 코터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네. PNT는 넵 그러고선 바로 차차차 만들어가지고 오. 이런 거를 잘해요. 아니 우리가 또 옷을 사더라도 기성복보다 맞춤복이 네. 더 고급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고급스러운가요? 네. 같은 가격에 맞춤복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들 PNT를 찾습니다. 이 그런 PNT가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대표 종목이 네. 되는 예, 거군요. 그리고 이제 엔캠도 좋죠. 네. 엔캠도 네. 당연히 좋고 전액 분야 성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증설이 모멘텀이 아마 제 생각에는 또 한번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가 또 훌쩍 또 갈 수 아마 있겠네요. 가겠네요. 가게 갈 수 네. 있을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하니까 엔캠은 아직 이익이 안 나고 그쵸. PNT는 이익이 나는데 시총은 엔캠이 더 커요. 아 이렇게 들으니까 네. PNT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네요. 그래서 PNT를 골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지금 실적이 보이는 네. 그럼에도 시총 사이즈가 반대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PNT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일치가 참 잘 되고 있는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자, 지금 PNT와 엔캠의 대결, PNT의 우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들의 선택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PNT 요즘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그쵸?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야, 이거 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PNT가 주가 좀 내려가고 맞아요. 있어서 요즘 주가 흐름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맞아요. 자, 엔캠이 오히려 전문가의 선택과 반대로 57% 득표를 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문가 두 분의 선택이 일치가 됐죠. PNT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PNT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 주가에 많이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잘 가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엔캠 관련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알아볼까요? 엔캠은 일단 그 10만 원 약간 아래 9만 네. 5천 원을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엔캠이 지금 잠깐만 차트 좀 보고요. 네. 네. 엔캠의 차트함으로 확인해 근데 보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조정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계속 그쵸. 오르고 지금 있어요. 다음 주 오르는- 정도에 네. 들어가가지고 좀
그 시세 붙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 목표가 95,0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에서 들어가라는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모멘텀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훈아나텍이죠. 이쪽은 뭐 라이더 전문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혈당 측정기 이런 쪽의 모멘텀도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맞붙는 모트렉스, 자율주행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난번 자율주행 관련된 상승 달력이 좀 나왔을 때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자, 동훈아나텍 대 모트렉스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님, 일단 최근의 흐름은 좀 두 종목이 반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모트렉스 가겠습니다. 모트렉스요. 모트렉스. 알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의 네. 선택은 모트렉스였습니다. 네, 이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예.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저도 모트렉스. 모트렉스입니까? 두 분이 짜신 거 아닌지. 오늘 네. 합이 굉장히 잘 맞으십니다. 그러네요. 4라운드 동안 모두 의견 일치가 되고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모트렉스는 4강으로 올려봐야 되겠고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동훈아나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혈당 측정기 얘기도 화제가 되던데 이거는 뭐 큰 재료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까? 굉장히 커요. 그래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억 명이 당뇨 환자인데 네.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한 8, 9억 명까지도 지금 시장이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뇨. 50조 원, 당뇨 환자들만 예. 전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5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만 봐도 당했다는 암뿐만 분들 아니라 많아요. 당으로 네. 정말 앓고 있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당뇨병 있으면 또 예. 보험 가입 거절되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성인 질병 중에 하나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만든 게 네. 이제 그 어디였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네. 58회 유럽 당뇨학회에 참석해가지고 타액 기반 당 측정 기술 및 진단 디바이스 제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정. 네, 예정인데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이냐 여기 네.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었을 때 조금만 잡아먹더라도 네.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언제쯤?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요? 네,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지금 있을 상당히 것 많이 같아요. 올라왔는데, 네. 조건 아나텍 좋은 종목이고 저는 이거 진짜 터트리면 히트 친다. 정말 왜냐면은 기존 막 피 뽑고 막 이렇게 네. 힘들잖아요. 그거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되게 손쉽게 타액으로. 그리고 저가.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겠죠. 이거 네. 진짜 혁신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은 해봐야 되는데 그 가시성은 조금 뒤에 있으니까 네. 조금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얘기를 할게요. 네. 혈당 측정기가 체인저라고 완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모트렉스가 네. 이겼거든요. 이유는? 모트렉스 이유는 네. 제가 오늘 뉴스를 냈습니다. 토마토 뉴스. 그렇습니까? 네, 뭐예요? 모트렉스. 뭔가요? 네. 지금 살련님께서 슈퍼챗도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네, 2,000원이요.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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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보시면 동훈 아나텍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좀 주가 흐름 좋고, 네, 저도 챙겨왔습니다. 강할 때 저렇게 강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고 카 인포테인먼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애플도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현대차 기아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먼저 뽑을 수 있겠고 PBV 관련해 특수목적 차량 관련해서 기아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차량들의 경우에는 그쪽 납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전기차 충전소 업체 모트렉스 EV로 예.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네. 네. 예, 50% 넘는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거를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도 붙게 되고 그러면 이 관련 뉴스 나오면은 뭐 모트렉스는 강하게 올라갈 여지도 재료가 많아요. 네. 재료가 많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예. 그 자회사들 로봇이 네. 아니, 로봇이 좋다는 건 붙어 다 있는데 네. 펌프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펌프카. 네. 근데 오해할 미국으로 수출을 70% 가까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펌프카 1위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그런가요? 근데 매출이 한 1,000억 정도가 올라오는데 이익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떤가요? 높죠. 그렇죠. 네, 원하는 약세고. 근데 어허. 수출을 할수록 돈을 더 그렇죠. 많이 수혜를 또 얻어들일 수 있는 수혜, 받겠네요. 네. 네, 환율 수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모트렉스가 현대건설 로봇, 네, 그 전진건설 로봇도 있고, 네, 모트렉스 EV도 있고, 예. 네, 거기에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복합 재료로서 저는 네. 충분히 끼 있게 탤런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모트렉스가 안고 있는 재료가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하네요. 자, 그래서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이 모트렉스를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도 모트렉스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동운아나텍도 좋아요. 네. 그 다이렉트 혈당 측정기 부분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저는 당이 없습니다. 네네. 당이 없는데 그래도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네. 가끔씩 이 목이 마를 때는 네. 이제 거기서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내가 혹시 당이 있나 싶어요. 아, 근데 병원 가기 싫어요. 네. 그럴 그러면 때,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혈당 측정기 가져다가 피 뽑으려니 네. 하기 싫어요. 피 뽑을 거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검사를 해야 되나? 네. 이런 분들 많다고요. 그렇죠. 소아 네. 당뇨 환자들도 좀. 그러니까 저보다 네. 조금 더 진행된 사람들은 이제 전당뇨라고 그래요. 당은 아닌 당뇨는 전당뇨. 아닌데 그 전당뇨들이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피를 뽑아가면서 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나? 그때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 네. 침 뱉어가지고 하는 네. 거니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팔릴 걸로 보이고요. 단지 유럽 당뇨학회가 지금 19일이에요. 네. 네. 거의 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노출성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왔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네. 네. 하반기 때까지 400억은 할 것 같아요. 작년도에 또 300억 넘었으니까 지금 시총이 4천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모트렉스 굉장히 테마주 같고 엄청나게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데 막 날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PER 10배가 안 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트렉스 이런 것도 타면서 올라간다면은 네. 예, 테슬라가 자율주행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AI 데이 때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모트렉스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모트렉스가 많이 가져가네요. 네. 72%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가면서 모트렉스의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다 동훈아나텍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세벽 전문가님, 동훈아나텍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12,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전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 12,500원 찍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때까지 한번 좀 쏘아볼 만하다. 근데 10,000원 라인을 기준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다소 부담스럽죠. 네. 네.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임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료도 소멸이.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성 TPC, 이 종목 로봇, 특히 이 감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종목이죠. 8강에서 두산을 누르고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맞붙는 종목은 게임즈, 신작 기대감으로 일단 모멘텀 받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으로도 컴투스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컴투스는 두 분 다 같은 선택을 해주시면서 에코프로 HL을 누르고 왔는데요. 해성 TPC 대 컴투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로봇주 대 게임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컴투스를 추천했으니까 네, 책임을 끝까지 지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은 컴투스였고요. 자, 유세벽 전문가께서는요. 전 로봇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도 자주 언급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맞아요. 자,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은 해성 TPC로 드디어 4강으로 와서 의견이 어긋났습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컴투스, 해성 TPC보단 컴투스가 낫다. 요 얘기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실적이 네. 컴투스는 실적 주고 네. 해성 TPC는 꿈만 먹고 가는
너무 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망설이시면서도 할 말은 하셨어요. 네. 해성TPC 네. 보유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컴투스 쪽이 조금 더 디딜 기반이 좀 단단하지 않은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신작이라는 것들이 예. 확실히 지금 당장 보이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의 신작 역시 게임주를 밀어붙이는 건 신작이고 그 네. 실적으로 조금 더 증명해줄 수 있는 건 컴투스. 컴투스다. 해성 TPC보다는 컴투스가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세백 전문가님 질서 반경 있죠?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정말 좋죠. 실적이 좋아야 네. 주가가 좋습니다. 근데 네. 좋은데 기대감을 먹고 가는 것이 또 주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기대감, 로봇 기대감 ETF 출시하고 테슬라 AI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컴투스도 단기적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로봇이 지금 너무도 뜨겁습니다. 시장에서 네, 여러 너무 섹터 뜨거워서. 중에서도 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년 뭐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올해 초에 그 원전 ETF도 출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관련해서도 시마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2의 계약이가 온다 이제 그래서 르네상스가 온다. 이 원전 관련해서도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원전이 다소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단기적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ETF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TPC. 네, 해성 TPC.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과 로봇의 대결, 해성 TPC와 궁금한데. 컴투스였습니다. 한 표씩 뭐 가져갔으니까요. 네. 이거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갑자기 엇갈리게 되니까 시청자분들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우와. 역시 박빙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4대5 정도인데, 그래도 근소한 우위를 가져가는 게 컴투스가 됐네요. 네. 자, 게임주를 시청자분들께서는 골라주셨습니다. 컴투스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약간 미소를 머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해성 TPC 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저는 1,500원까지 한번 슈팅 파동 나올 때 그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은 순환매가 계속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놈들 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밑에 있던 그런 종목들이 한 번쯤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TPC 1,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로봇주들의 순환매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로봇주들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이번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차로 키워드를 좀 엮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PNT입니다.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름값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PNT 막강한 실적과 또 수주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모트렉스입니다. 자, 모트렉스 주가가 정말 치솟았던 강력한 전성기가 다시 돌아올까요?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자, PNT 대 모트렉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너무 고민돼요. 솔직히 이거 어렵죠, 말씀드려서. 이거 이 종목이 좀 네, 어렵더라고요. 두 종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고백을 네. 뒤돌리는 네, 그래서 근데 모트렉스 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모트렉스. 빠른 종목은 모트렉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네. 자,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 짧게 봤을 때 모트렉스를 모트렉스. 가야 된다.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고민하시는데요. 네. 이 승부가 참 어려운 승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PNT 쉽지 대 않습니다. 모트렉스. 저도 두 종목 다 괜찮게 보거든요. 네. 네,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그런 뭐 말씀 좀 노코멘트. 드릴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재밌어야 되니까 네. PNT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재미를 말씀해 주셨지만 단지 비단 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둘 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단 모트렉스를 골라주신 유세백 전문가님께서 모트렉스 요거 좀 강조해 주세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어필 한번 좋습니까? 해주시죠. 우선 기술적으로도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길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보여지는 게 저 어마무시한 상승을 다 반납하고서 네. 지금 계속 옆으로 왔거든요. 네, 저 때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아무도 확신할 수 다만 없죠. 재료가 너무도 많고 PNT도 결코 이해 못지않은 종목임은 분명하지만 네.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근시일 내로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종목은 모트렉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모트렉스. 이 종목이 한방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좀 짧게 봤을 때 큰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종목이라는 설명이네요. 네, 신기 전문가님은 PNT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모트렉스보다 낫다고 모트렉스보다- 봤을 때는 네.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수주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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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5천억 원. 올해 아직도 올해 머릿속에 말이면 떠오릅니다. 2조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라는 다리만 들어도 설레거든요. SK 온만 하더라도 예. 그쪽에서 지금 들어올 것만 하더라도 네. 엄청 대박이기 때문에 어, 예, 주가는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예. 뭐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주 잔고 아주 짤막하게 딱 코멘트 쳐주셨는데 와닿습니다. 네.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1조 5천억에서 연말까지 보면 2조 단위의 수주 잔고가 기대되는 정말 막가가 힘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PNT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각 PNT와 모트렉스 뭐 강한 면모가 돋보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 이번에도 쉽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도 박빙이 아닐까 그럴 것 조심스럽게 같은데요.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선택의 결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네. 우와, 이번에도 역시 박빙이네요. 박빙의 승부 4대 5였습니다. PNT와 모트렉스 둘 다 비슷했지만 결국 근소한 차이로 모트렉스 자율주행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모트렉스를 결승으로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PNT 관련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PNT요. 네. 네. PNT는 일단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고민이 될 정도로 쉽지 않은 건가요? 저는 예. 신고가 한번 낸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6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신고가를 이제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오. 아마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예. 7만 원에 다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그만큼 강하게 보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PNT 6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게임주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가 맞붙는 결승전의 대결이네요. 자, 먼저 게임주, 신작의 모멘텀을, 기대감을 강하게 품고 컴투스가 주가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승전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미래 기대감, 모트렉스, 다시금 그 강한 상승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트렉스와 컴투스의 대결, 어떤 종목이 오늘 미인주가 될지 지금부터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신작과 실적이냐, 재료냐, 어떤 게 나을까요? 예, 컴투스를 이겼잖아요. 역시 무덤빛에 망설임이 네. 전혀 없으시네요. 네. 컴투스를 마음으로 이겨놓고 낳은 모트렉스 아들입니다. 고르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던 대로 가셔야죠. 네. 자,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컴투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유세혁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모트렉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뚜렷하시네요, 오늘. 아주 뭐 네. 자기의 길을 제대로 걷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신기수의 컴투스. 오늘 계속 네. 가고 계시는데 컴투스가 모트렉스를 이길 만한 이유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모트렉스의 재료도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컴투스도 좋고 모트렉스도 네. 단기적으로는 모트렉스가 조금 더 슈팅이 네. 나올 것 같아요. 단기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컴투스는 뭔가 서머저 크로니클 때까지도 모멘텀을 봤지만 네.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그 매출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좀 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P2E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네. 출시가 될 때마다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컴투스가 지금 그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 게임만이 아니에요. 네. 네. 예,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기 성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컴투스가 그런 정도의 더 좋은 왜 더 좋으냐 하면은
잘 모르겠고요. 컴투스가 좋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의 게임주 대장주를 약간 컴투스로 보고 싶으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네오이즈하고 컴투스하고 네. 두 종목이 신장 모멘텀을 제일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 뭐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당장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투스 게다가 또 다른 쪽의 사업들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컴투스를 골라주신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 반격을 또 해주셔야죠. 네. 네, 컴투스가 좋은 종목이죠. 좋은 네. 종목이고 지금 가격대가 이거 지금 여기 95,000원 돌파를 해주면은 네. 또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가고 이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 종목 뭐 왕년에는 뭐 화려했던 종목이죠. 정말 18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근데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듯이 모트렉스가 재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네. 네, 재료가 많다라는 거, 거기에서 저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모트렉스를 추천을 드린. 모트렉스가 좋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컴투스가 나쁘진 않다. 네. 컴투스는 실적에 기반해서, 근데 두 종목 다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저는 한 표를 더 모트렉스 쪽으로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 8강에서 4강 그리고 결승으로 올라올수록 두 분 전문가께서 참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다 좋기 때문에 골라주시기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컴투스와 모트렉스의 마지막에 의견은 또 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든든한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라는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도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의 선택,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를 가리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결과를 지금 띄워주시죠. 과연 어떻습니까? 와. 이번에도 역시 막빙의 대결이었는데요. 그 승자는 근소한 차이로 컴투스가 됐습니다. 56대 44로 컴투스가 시청자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서앵커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신기수님이 신기 전문가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죠. 컴투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율적인 모트렉스를 누르고 신기수의 컴투스가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모트렉스 관련해서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현재 한 18,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쏘아 올릴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뭐 14,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투스 관련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10만 원은 한번 넘을 것 같고요. 10만 원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10만 5천 원이 그 다음 단계인데, 일단 거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모트렉스 관련해서는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컴투스는 1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국 컴투스가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